초급 토익 우리 RC 시간이네요. 13주차. 이제 여러분 13주차 하시고 그 다음에 14주차만 하시면 이제 시험 하셔서 시험도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 혹시 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나 싶어서 제가 문자로 또 한번 또 문의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돌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들도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초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법들은 다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좀 더 필요한 이제 세심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섭렵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단어의 쓰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규칙이 있어요. 바로 그런 문법들, 사용법들. 그러니까 어휘의 유시지라 그러죠. 우리가 어휘의 사용법들을 또 같이 알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은 이제 영어에 여러분들이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어라는 것이 우리가 정복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뭐라 그럴까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평생 하고 있어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넌 할 줄 아는 게 영어랑 국어밖에 없네 이러시면서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야 국어는 필요 없고 그냥 앞으로 영어를 하면 벌어먹고 살 수 있어.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평생 영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정말 영어랑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교육이 가장 오래된 건데 그 말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 평생 이래야 되나? 이런 우스운 생각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영어로 제가 뭔가 제 영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 영어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 대부분 20대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공공행정학과 친구들도 있지만 어느 영역에 있든지 영어는 필수로 갖고 다녀야 되는 우리가 이 핸드폰처럼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차는요, 우리가 형용사절을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절이, 형용사절? 근데 사실은 용어가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명사를 꾸며주는 걸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 내가 만든 지갑, 빨리 달리는 차, 나를 도왔던 사람들, 재미있는 수업.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일단 명사는 지갑, 차, 사람들, 수업이네. 그러면 앞에 있는 얘네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걸 우리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네, 즉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인데 내가 만든, 빨리 달리는, 나를 도왔던, 재미있는 뭔가가 형용사라는 단어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번 그 주차의 테마가 또 뭡니까? 형용사절인데 명사를 꾸며주기. 자, 여러분 근데 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은 뭡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게 절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랑 동사가 있는 것이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눈치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네. 퀴즈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딱 퀴즈, 이게 대면에서 수업을 하면 퀴즈 하는 거 가산점, 아니면 뭐 초콜릿 선물 이런 거라도 줄 수 있는데,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배운 문법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제가 포스트잇 3개를 해놨죠? 자, 그럼 답이 3개란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 나왔어. 금방. 뭡니까? 바로 형용사. 그 다음에 앞에서 문법 배웠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뭡니까? 투부정사. 그렇죠. 예를 들어 something to drink.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work to do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분사 뭡니까? interesting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interested 이런 거 했었고, 그쵸? 그래서 그 토익 시험에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해서 ing형을 쓸 것인지 ed형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분사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 3개였어요. 이번 주차에 추가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걸까요? 형용사 절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더 포스트잇에 붙인다면 주어랑
동사가 있는 것이 뭐를 꾸며주는 것?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렇게 꾸며주는 것. 자, 그런데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내가 만든 지갑, 뭐 빨리 달리는 뭐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명사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죠. 영어는 앞에 가요. 자, 형용사라는 단어나 분사 단어 하나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 오지만 주어 동사가 있거나 이렇게 절이 있거나 아니면 to be 동사처럼 뭐 to do, to drink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명사가 앞에 가서 뒤에서 꾸밈을 받죠. 네, 이게 우리랑 뭐가 다른 겁니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를 뿐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말하기 위해서 동사를 변형해서 사용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배워봤을 때 어때요? 다 똑같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절의 역할은 뭘까요? 명사 꾸미기예요. grammar. The grammar that I explained. 제가 설명했던 문법. 그러면 grammar that you learned.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grammar라는 거를 꾸며줬어요. I explained, you learned 이런 걸로 제가 꾸며줬습니다. 바로 주어 동사로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절을 가르쳐 드릴 때 접속사라는 것과 절이라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인식시켜주고자 굉장히 애썼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있고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또 부사절이 있는데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그걸 우리가 종속접속사라고도 부르고 뭐 제가 그 개념을 좀 정리시켜 드리고자 왜 그 개념을 정리시켜 드리고 싶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게 돼서 혼자서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보면 뭐가 좀 헷갈려. 정답을 봤어. 해설부리를 봤는데 문법 용어를 막 썼어요. 무슨 얘기지?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 힘든 게 바로 그 용어 때문에도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접속사와 그 다음에 부사절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who, which, that이에요. who, which, that. 자, 이때 that은요. 앞에서 배웠을 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때도 이 that이 나왔어요. I think that, blah, blah, blah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she said that, 뭐 이렇게 하는 거. I believe that 이런 표현할 때 분명히 명사절을 이끌거든요. 그러면 그때 that은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that 하나만 놓으면 접속사예요. 근데 명사절을 이끌 때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 보니까 형용사절을 또 이끌어야 되네. 자, 그러면 이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칭은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that은요. 어떨 때는 관계대명사, 어떨 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책에 이렇게 그 설명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문법 설명에 보면 뭐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또 다른 데 가면은 관계대명사 that 오늘 목이 메이는데요. 또 다른 데 가면 관계대명사 that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단어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접속사 그것이 문장을 이끌어서 그 문장 하는 역할에 따라서 형용사절, 명사절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 정리 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거나 좀 헷갈리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절의 자리가 필요한데 형용사절은 분명히 무엇을 꾸며준다고 했습니까?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VO,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가 가장 기본 문형인데 여기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주어,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절은 주어를 꾸며주고 목적어를 꾸며주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걸로 자리가 정해지겠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people who helped me are my neighbors. 자, 그러면 나를 도왔던 사람들 하면서 명사를 지금 자리에 보니까 the people은 주어예요. 그리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who가 와서 who helped me까지 끌어주고 그 다음에 본래의 동사가 이렇게 쓰였죠. 자, 위에 있는 요 패턴과 요거를 딱 보니까 자리가 이해가 되죠? I know the people that helped me. 보통 I know that he's kind. I know that you are very angry.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돼서 that은 명사절 이끄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아하, 여러분, know 다음에, 자, know가 목적어를 가졌어요.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대시 쓰였어요. helped me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the people을, 그러니까 목적어를 꾸며준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문법책에 나오는 설명 중에 대답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고 대답에 아무것도 없으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그렇게 풀이를 해놓은 그런 설명서들도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리를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답에 the people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100% 명사절 접속사는 아닌 거죠.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she met her friend in the restaurant that I recommended. 자, 그러면 내가 추천했던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친구를 만났대요.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도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대시 쓰였죠. 근데 제가 사람일 때는 지금 who를 썼고요. 지금 밑에 보니까 더 people인데도 또 that을 썼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자, people은요. 그러니까 이 that은 사람과 사물일 때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사물로만 바꿔주게 되면 which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절의 역할은 뭐죠? 명사 꾸미기. 그리고 형용사절에 사용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방금 했죠, 좀 전에. 관계대명사. 이거 칸을 좀 크게 만들걸. 제가 이번 한 학기 내내 아쉬운 게 이 판서거든요. 판서를 좀 잘하고 싶은데 제 거는 또 이게 노트북 자체가 또 제게 터치가 돼서 제가 노트북 자체에다 대고 하니까 얼굴을 뭐 가까이 들이밀던지 아니면 꼭꼭 눌렀었든지 해야 되는데 밑에다 하는 그게 아니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형용사절에 사용하는 접속사의 역할이 있어요. 자, 얘가 뭘까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접속사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의 역할을 해요. 얘가 격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또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시험에 간혹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밑줄 친 대세 용법이 또는 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나왔을 때 해석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형용사절의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놓고 하나씩 합하는 거, 이제 합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실 성인이 돼서는 굳이 그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개념을 좀 알면 나중에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전치사를 써야 되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I have a wallet. 자, 나는 지갑이 있어요. I made it. 내가 그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wallet하고 it하고는 어떤 거죠, 여러분? 같은 애들이죠. 자, 그래서 의미상 얘네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사 중 하나를 대신해서 쓴 명사예요. 자, 이게 뭐냐면 wallet하고 it하고 둘이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하고 그리고 문장을 연결해 주다 보니까 뭐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명사죠, 여러분. 자, 하나의 명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대명사가 되는 거고 두 개의 문장이 관계가 있죠. 그렇게 외우면 쉽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즉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이 있는 문장들은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보죠. 즉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도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wallet이라고 하는 것에 중복됐던 이 대신 쓰였고요.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두 문장이 관계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역할은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즉 명사를 꾸며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네는 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용어 정리를 잘하면 문법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사실 이번 학기 내내 토익에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정리를 좀 잘해주고 싶었는데,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격번화 있었다 그랬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사람일 때는 who 또는 요즘은 이제 이 whom을 잘 안 쓰기도 해요. 그리고 who's를 쓰고요. 사물하고 동물일 때는 which, 목적격도 which. 근데 소유격일 때는 who's와 of which를 쓰니까 소유격일 때는 사실 사람, 사물, 동물 다 똑같이 who'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that. 대신 t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소유격은 뭘로 쓰면 되겠습니까? who's로 쓰면 되겠죠? 또는 of which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외우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 많이 외웠어요. 원래는요,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가지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걸걸요? 근데 그게 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우리가 늘 이걸 사용하고 그 규칙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리고 문법 외우세요, 여러분. 외워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격변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주격, 그 다음 뭡니까? 네, 소유격, 목적격이 있고요. 앞에 명사가 사람일 때는 뭐를 사용합니까? 좀 전에 했었던 거. who 또는 요거 제가 만들고 나서도 좀 그렇다. 앞에 명사가 사람일 때는 who나 또는 whose, 소유격까지 합하면 앞에 명사가 사물일 때는 which 또는 뭐도 있을까요? 똑같이 목적격도 which죠. 그러면서 of which나 또는 whose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명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한 건 뭡니까? 바로 that. 자, 그러면 한 가지. that의 경우에는 소유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실제적으로 리딩을 할 때는요, 독해를 할 때는 사실 얘네가 들어간 문장들은 대부분이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그러니까 컴프레hen션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자, 형용사절을 찾아서 밑줄을 치고 문장을 해석하자고 했어요. 자, Matthew likes the photo that I took. 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일단 형용사절을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접속사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that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다 주어 동사가 오고 얘가 이렇게 앞에를 꾸며주겠죠? 자, 그러면 매튜는 내가 찍었던 사진을 좋아한다가 되겠죠? 내가 찍는 사진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 person who is on the bench is Mr. Kim. 자, 여기도 지금 보면 관계대명사 먼저 찾아야 돼요. who가 있어요. 자, is on the bench 했어요. 그러면서 who is on the bench, 벤치에 있는 사람은 하면서 꾸며줬죠? 누굽니까? Mr. Kim이다. 자, 해석도 잘 하셨습니까? 자, person은 사람이니까 뭐를 썼습니까? 관계대명사 접속사를 who를 썼어요. I have a dog that my parents gave. 오,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어디 있어요? that이 있죠? 그리고 my parents gave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주셨던 개를 나는 개를 기른다. 뭐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기른다가 좀 어울리겠죠? 해석하면. 자, 그래서 내 부모님이 주신 개를 기르고 있다. 부모님이 주신 개를. 그래서 동물이니까 that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The concert that I watched was amazing. 자, 그러면 내가 보았던 콘서트는 자, 이렇게 대절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서 뭐가 됐습니까? was amazing 됐죠. 사실은 우리가 토익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이 앞에 주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쓰이게 되면 이 명사의 수, 그러니까 이 주어의 수에 따라서 여기에 동사가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문법 연습으로 하기 때문에 문장이 짧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문장이 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그래서 결국 토익은 구조 파악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조를 하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번 학기 끝에 이제 방학 동안에 보니까 이제 토익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단어도 물론 암기를 해야 되지만 문법도 암기해요. 그러면 한번 문법을 정말 암기하고 뭐 어디 가서 인강을 듣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문법 설명서를 보든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ave you eaten all the cake? 오, 케이크입니다. 그쵸? I gave yesterday. 내가 너한테 어제 줬던 케이크 다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네. That, who, which 뭘까요? 두 개 있죠. 그렇죠. that과 who가 있습니다. 왜? 케이크 때문에. 이해되죠? The other people live in the house are really friendly.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친절해. 사람이네요. 그러면 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who하고 또 뭐도 쓸 수 있습니까? that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일 때는 되도록이면 who를 쓰고요. 물론 that을 쓰는 경우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일 때는 대부분 who를 쓰고 또 앞에 사람하고 동물 같이 올 때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that을 써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These are principles. 자, 이거 지금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원리래요, 이것들이. 자, 그러면 principle을 꾸며주는 of which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자, 그러니까 which하고 that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the conference I attended, 내가 참석했던 컨퍼런스가 환경과 관련된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who도 소유격이니까 안 되겠네. that과 which가 여기에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토익 시험에서 이걸 이것만 딱 넣어놓고 이렇게 넣는 거라기보다는 얘는 정말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우리가 사실 토익 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실 이 형용사절을 잘 알아두면은 영어 실력의 어떤 내 문장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지는, 남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문장으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수업에서도 한번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라이팅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에 왔던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방학 중 이용해서 라이팅 수업하러 왔길래 왜 왔냐 그랬더니 문법을 모르고 이 대절을 모르니까, 이 관계대명사절을 모르니까 결국은 대화가 끊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I called James. 자, I called가 아니구나. He called James. 그가 제임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제임스에 대해서 말했었던 거죠. 내가 그에게 말했던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who인데 여러분 요거 궁금하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할 때 원리를 알아두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I have a wallet, 그 다음에 I made it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told 같은 경우는요. tell 목적어, about 여기에 대상이 오게 돼요.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주게 되면은요. 이 대상이 지금 꾸밈을 받고 있거든요. 제임스가. 이 제임스가 만약에 뒷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tell의 용법상 about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참 묘한 거는 이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이 about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건 거예요. 토익 시험 볼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이런 거 엄청 나왔죠. 자, 그래서 이 about이 빠져도 참 묘한 건 한국말은 해석이 되거든요. 영어는 해석이 안 되는 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정리 한번 합니다. 형용사절은요, 뭐를 수식합니까? 명사를 수식하고요. 형용사절에 쓰인 접속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형용사절을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알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죠. 자, 종류 한번 볼까요? 자,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인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3차 시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차시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들의 쓰임이 어떻게 해서 쓰이는지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셨던 거고요. 사람일 때는 후주를 쓰게 되고, 물론 요 whom도 생략 가능해서 이제 사실 그냥 who가 아니라 m을 생략해서 쓰인 거고요. whom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나 which 똑같이 쓰고 whose나 of which를 쓰고요. 사람, 사물, 동물일 때 다 하나로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뭐요? 바로 that이죠. 그리고 얘는 소유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번 차시에 정리를 하시고 3차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각 변화를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